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1,800명대를 기록하면서 두 달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한 달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환자 1,80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써 60일째 네 자릿수 환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60일째라고 그러셨으니까 이게 7월 7일 날 1212명으로 시작된 4차 유행은 아마 규모도 제일 크고 기간도 길 것입니다. 네. 8월 11일 날 2223명이 최고치를 찍었지만 과연 이것이 최고치일지 아닐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즉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아직도 4차 유행은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적어도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1,700명 정도 평균 나오고 있는데 예방접종이 진행됨에 따라서 뭐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추석 연휴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감염원 불명예 환자들이 35%를 넘어가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결국은 추워지기 전에 이것이 잡혀야 될 텐데 실제로 11월 전에 10월 말 정도면 우리 예방접종이 70% 이상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완료는 50% 이상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행의 감소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 도중에 한 달 정도 이런 추세가 더 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은 지금 델타 바이러스라는 것의 특징이 굉장히 감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일반 사람들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또 지금 2학기가 개학되면서 결국은 학교에서의 집단 발생은 없다 할지라도 접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또 추석이라는 대규모 국민들의 이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방역이 어느 정도 완화됐기 때문에 이 확진자 수의 증가는 이미 감소하면서 아마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저희도 매일같이 전해드리는 소식 가운데 하나가 어린이집이나 학교, 건설 현장 이런 곳곳에 집단 감염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처음부터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집단 감염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집단 감염을 얼마나 지역사회 감염으로 막을 수가 있느냐, 지역사회 감염으로 많이 가지 않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방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집단 감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가정 내에서의 감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지금 집단 감염 중에서도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있어서의 집단 감염이 생겼을 때 최근에 경기도 같은 데서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통제가 되지 않으면 지역사회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분들은 폐쇄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집단 감염이 그 사회 안에서 멈출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여러 다른 우리 국민들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확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선제적으로 우리가 진단검사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을 선제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불법 체류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원활하게는 가지 않고 있어서 뭐 여러 집단 감염들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지금 학교 내에서의 집단 감염을 막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 산업체 내에서 직장 내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한 집단 감염이 좀 더 퍼지지 않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감염원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것은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전체적인 확진자 규모가 1,700명, 2,000명대로 가게 되다 보니까 접촉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더구나 지금 예방접종을 하루에 거의 100만 명씩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접촉자를 좀 늦게 찾아나게 되면은 결국은 이분들이 격리가 늦어지게 되고 지역사회 N차 감염은 빨라지게 되는데 더구나 델타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 세대기도 빠를 뿐만 아니라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결국은 못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당국에서 통제 범위 안에 있는 환자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N차 감염의 무증상 경증 환자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시선별검사소에서의 무증상 감염자들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60일째 확진자가 4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정부는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사적 모임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정부 발표 내용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 2주 전에 저희들이 강화했었습니다만 영업시간을 다시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카페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도 6인까지로 확대 허용됩니다.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밤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하겠습니다.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서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정부 발표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을 10시까지로 완화를 하고요. 그리고 사적 모임 인원도 4단계의 경우에도 6명까지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 이 완화 방안,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젊은 층들 18세부터 49세까지가 아직 접종 완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4명이라는 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결국은 완화한 것이거든요. 네. 6명이라는 인원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사실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 1,700명 정도 나온다는 것이 언제 폭발적인 증가가 나타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완화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었는데 일단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으로 한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완화했다는 이 상황이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겠죠. 특히 9시에서부터 10시로 연장함으로 해서 이것을 뭐 2차 음주하는데 이용하신다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1차 저녁 드시고 반주 정도 하시는 걸로 하고 댁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을 시기라고 보이는 것이 이번 한 달만 좀 잘 지나게 되면은 우리가 추석 지나면서는 어느 정도 그 유행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추석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자영업자들의 여러 가지 입장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완화는 했습니다만은 큰 변화는 아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일단은 완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경각심을 좀 이렇게 늦추게 되면은 또 확산세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우려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결국은 이런 통제라는 수칙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잡고 모임을 좀 자제하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밤의 문화가 중요한 것이 음주를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면 방역 수칙 같은 것들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위반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4명, 6명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서 이번 한 달만 좀 잘 넘기고 이 다음 달부터는 조금 더 풀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 방역 대책을 좀 완화한 게 추석 영향도 있는 건데요. 추석 기간에 이 가족들 모이는 인원수도 제한이 좀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분명히 완화된 것은 맞는데요. 예,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부모님들 중에서 미접종자가 계시다면은 방문하지 않는 것이 권고되는 것은 말씀하셨고 4명, 4명에서 8명인데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8명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가정 내에서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가지는 것, 특히 뭐 친척이라든지 친구들을 귀향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서 이때 또 음주를 하게 되든지 여러 가지 접촉이 있으면 이것이 곤란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런 8명이라는 부분들이 이 사실 가정 내에서의 8명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자기 가족들은 맨날 같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뭐 버블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국민 전체의 이동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아마 이 국민들의 대이동 추석이 지나면서 이 정도 완화가 됐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시도해 볼 만한 상황인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추석 이전까지 70% 1차 접종이 가능하고 50% 정도
까지 아마 2차 접종 완료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이 억제 효과는 있을 수가 있어서 이거 이 양쪽에 아마 예방 접종과 또 우리들이 노출의 증가, 국민의 이동 증가 이런 것들이 서로 어느 정도 균형을 잡는다면은 뭐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 모임이 8명까지 허용은 되는데 이게 4단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 밖에서는 8명이 또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밖에서는 또 적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집 안에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규양을 했을 때에도 가정 내에서는 8명이 모일 수가 있지만 가정을 벗어나서 밖에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8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네. 4단계에 이 4명 또 그 2명 더해 낮에는 2명 더해서 6명, 네. 저녁 때에는 4명의 접종 완료자가 백신 있다면 접종자. 6명. 예. 이 기준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4단계 지역에서는 6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는 것이고 3단계 지역에서는 4명, 4명에서 8명까지는 모일 수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8명보다 좀 더 완화되어 있는 추측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에서는 이것을 8명으로 지금 통일하기로 아마 얘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네. 그리고 그 추가 인원도 백신 접종 완료자라는 거. 1차 접종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가 4명이면은 나머지 4명이 완료자라야만 8명이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수칙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그리고 앞으로 또 모임을 하는 과정에서 숙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에는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의 방문 면회도 가능해지는데 최근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돌파 감염되는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돌파 감염 계속 일어나죠. 특히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장기간 입원하시면서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사실 예방접종에 의해서도 면역 항체가 많이 형성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면역력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입원 환자와 방문자, 면회객 두 쪽에서 다 면역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면 면회가 지금 가능한 상황인데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마스크를 꼭 보건 마스크 쓰시고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시고서 직접 귀에다 대고서 얘기하신다든가 하는 것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갑도 좀 비닐 장갑 같은 거 끼고서 실제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뭐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신다면 괜찮겠습니다만은 이런 지금 방역 수칙 자체가 잘 안 지켜진다면은 부모님들 혹은 입원해 계신 분들이 돌파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돌파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케이스까지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역시 여러 가지로 주의해야 될 점이 많이 있고요. 뭐 가능하면은 좀 비접촉 대면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하도 오랜 동안 못 만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석 기간 13일에서 26일 사이에 있어서는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의 그 돌파 감염이 생기지 않게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그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 면회 내용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입원 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접촉 면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서 사전 예약제가 시행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좀 아셔야겠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접촉 면회를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꼭 쓰고 너무 가까이 대화하는 건 좀 피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 대책도 조금 완화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감염 그 사례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금지하고요. 그리고 선별 검사소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로 충분할까요? 뭐 작년 올 설 전부 이렇게 했었죠. 예, 그렇지만 휴게소라는 것이 취식 금지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역시 실내 환경이기 때문에 무엇을 구매하러 들어갈 때에는 항상 마스크를 좀 이런 실내 환경에서는 올해에는 보건 마스크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 간다는 의미는 또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죠. 화장실 안에서의 거리 두기는 사실은 그다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화장실 안에서 마스크를 확실하게 잘 쓰는 것과 또 손 씻기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 사람이 많이 모일 경우에 있어서는
흡연을 하시는 곳에 있어서도 위생수칙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가능한 한 좀 거리두기를 많이 하시고서 흡연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전체적인 그 방역 수칙이라는 의미는 일단은 2m 정도 거리두기를 항상 해야 된다. 실외에서도 그것이 중요하고, 실내에서는 지금 델타 변이주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보건 마스크를 실내에서는 쓰는 것을 꼭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뭐 버스터미널 같은 곳에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추석 연휴 끝나고 올라오는 길에 검사를 받으면 뭐 결과를 믿을 만한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당일 방문하고 올라가시면서 선별검사소에서 진단을 받으신다면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뭐 사실 며칠 머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2, 3일 지나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받고 직장으로 복귀하신다면은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갔다 와서요? 네, 갔다 와서 즉 지방에서부터 지금 감염된 상황에서 서울에 돌아왔을 때 직장에까지 감염시키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연휴 기간 동안은 직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네. 직장에서의 감염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전국적으로 이동이 일어난 이후에 다시 서울로 모이는 환경에서 직장에 또는 학교에 가기 전에 일단 진단검사를 한번 받아본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휴 시작하고 2, 3일 후에 이제 복귀하면서 검사를 받는 거는 이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어떤 디딤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제가 돼야 될 게 일단 백신 접종률이 최소 70% 이상 돼야 된다. 이게 1차 접종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로 불충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70% 접종 받았다고 그래서 지금 델타 변이주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70%, 또 2차 접종이 50%가 돼야 되겠지만, 사실은 유행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18세에서부터 49세까지가 지금 예약률까지 합치면 한 83% 정도가 접종을 받는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야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 이번 한 달 동안에 접종 완료가 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어찌됐든 국민 70%가 또는 2차 접종 50%가 접종을 받았을 때 논의는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을 다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네. 위중증 환자 입원율, 사망률, 또 확진자 수, 그 이외에도 감염 재생산 지수라든지 또 의료 병상 역학조사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네. 우리가 지금 이런 완화를 시킬 때는 선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지표들이 확실하게 감소되었고 좋아졌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 보수적으로 한 칸씩 나가야지, 이 완화를 너무 급격히 하다가는 영국이나 또는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뮤 변이라는 게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도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지 어떻습니까? 예, 이게 지금 지난달 8월 31일 날 WHO에서 그 관심 변이로 확인을 해 놓은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전자의 염기서열만 보면은 남아공 변이주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면역 회피를 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돌파 감염이 일어나면서 사망자들이 나왔었거든요. 또 일본에서도 사망자가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라든지 또는 멕시코 또 이런 데에서부터 3명이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에서는 지금 없겠지만, 네. 이 콜롬비아 발이라는 것이지만 콜롬비아에서도 39%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0.1%인데 확산세는 그다지 빠르지 않지만 사실 치명률이 있을 수가 있고 면역 회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 모니터링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어떤 변수가 될지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예. 그런 만큼 앞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 최근에 또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사례가 또 소개가 됐습니다. 일부 그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일부 접종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복통이나 몸살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는 없는 건지 어떻습니까? 글쎄, 이거는 알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하루 이틀 지났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 담당자들이 조심해서 해야 되고 여러 번의 반복적인 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실은 어디서든지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맞춰야지 이것이 거꾸로 되게 되면은 나중에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항상 병원에서도
이름이라든지 생년월일을 항상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 접종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을 철저하게 며칠 날 들어온 것인지 또 그 순서대로 쓸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유통기한 지난 백신을 접종받았다면 이거 접종 다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예, 이건 지금으로서는 3주 후에 뭐 다시 받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울산에서 91명 정도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다시 접종할 것으로 봅니다. 아, 그렇군요. 접종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